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 온통 짙은 어둠에 잠겨 있고 도시의 불빛마저 희미해지는 새벽 4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한 여성이 낡은 주방에서 혼자 프라이팬을 달구고 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끓는 소리, 그리고 고소한 계란 익는 냄새가 적막한 공간을 채웁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란 하나를 깨뜨려 넣고 노른자가 톡 터지는 순간 그만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계란 후라이를 바라보며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흔들립니다. 이 새벽 4시의 계란 후라이 한 조각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한 허기짐을 채우는 식사였을까요? 아니면 그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순간의 증거였을까요? 오늘 비탈출 TV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예기치 않은 삶의 파고에 휩쓸려 무려 4,2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된 한 여성의 처절한 사투, 그리고 그 빚의 터널 끝에서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고난 극복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빚이라는 감옥에 갇혀 절망하고 있을 수많은 분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뜨거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 4천만 원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아? 그것도 50대 여성이 가진 것도 없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월 200만 원이라는 빠듯한 수입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빚의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드라마이며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제부터 그 새벽 4시의 눈물과 계란 후라이에 얽힌 믿기 힘든 기적의 스토리를 비탈출 TV가 생생하게 펼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아마 뜨거운 울림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순자 씨의 삶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자, 5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황금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 50대는 그야말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그녀의 삶은 늘 녹록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늘 외벌이라는 벽은 높았고 아이의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녀를 빨아들였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하나가 터지고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만들고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결국 그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4,2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4,200만 원, 누군가에게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동차 한 대 값일 수도 있는 이 돈이 순자 씨에게는 말 그대로 태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수입은 어땠을까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80만 원을 벌었고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월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합쳐도 한 달 수입은 고작 200만 원. 이 돈으로 월세 내고 아들 학원비 보태고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빚은커녕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일해도 통장에 찍히는 돈은 200만 원. 그리고 그 돈의 절반 이상이 이미 빚의 이자로 사라져버리는 현실을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야말로 질식할 것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빚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10통이 넘게 걸려왔습니다. 이순자 씨, 언제 갚으실 겁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법적 절차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추심원들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대로 영영 빚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절망감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그야말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나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과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순자 씨의 눈에 문득 길거리 현수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법원 근처에 걸려있던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당신의 빚,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보낼 뻔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법이라는 게 다 부자들 얘기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구는 마치 그녀의 마음에 작은 씨앗처럼 박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이대로 추구나 사나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그렇게 순자 씨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현수막에 적힌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그녀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그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죠. 변호사님은 순자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의 월 수입과 채무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같이 수입이 적은 사람도요? 빚이 이렇게 많은데?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절망 속에 갇혀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실 순자 씨는 이미 한 번 개인회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우연히 검색하다가 자신처럼 소득이 적은 사람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해당될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과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절차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의 입을 통해 직접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니 그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막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다.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비탈출 여정은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보정명령 변제계획안 제출 그리고 최종 인가 결정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금방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순자 씨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쉽게 말해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죠. 순자 씨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서류를 보완하고
자신의 재산 상황,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소명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할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고통이 다시금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순자 씨의 경우 월 200만 원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녀의 소득 수준과 부양 가족 등을 고려하여 매월 15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무려 4,200만 원의 빚이 월 15만 원씩 3년만 갚으면 된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나머지 빚은 탕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 사람에게 법이 이런 기적 같은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에 의해 제기도 있었습니다. 월 15만 원으로 어떻게 4,200만 원을 갚는다는 말입니까? 이건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순자 씨의 어려운 상황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법은 단순히 채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8개월간의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순자 씨는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인가 결정문은 그녀의 변제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이 정해준 대로 월 15만 원씩 3년만 갚으면 모든 빚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가난과 빚 독촉에 시달리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어가는 계란을 보며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으며 그동안의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새벽 4시 뜨거운 계란 후라이 한 조각을 먹으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녀의 삶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다 예기치 않은 파도에 휩쓸려 빚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순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월 200만 원이라는 빠듯한 수입으로 4,200만 원의 빚을 짊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연히 마주친 현수막 한 장에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라는 긴 싸움 끝에 월 15만 원씩 36개월 변제라는 기적 같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면책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느껴져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순자 씨가 무료 법률 상담 현수막을 보고 용기를 냈듯이 여러분도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둘째, 개인회생 제도는 저소득층에게도 열려있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만 가능한 것 아니냐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월 200만 원의 수입으로도 충분히 신청하고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빚을 갚아나갈 의지와 성실한 변제 계획입니다. 법은 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빚을 갚아나가면서 나머지 빚을 탕감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인 것이죠. 이순자 씨는 새벽 4시 계란 후라이를 먹으며 더 이상 빚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고통의 끝이자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빚탈출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빚탈출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희망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빚 때문에 홀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처럼 여러분도 다시 한번 희망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라도 지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